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방금 전에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16일 심야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심야 주차장에 손석희 사장이 한 여성을 조수석에 태운 채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레커차가 오자 그것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그래서 그 레커차 기사가 손 사장의 차를 쫓아가서 이른바 뺑소니에 대해서 따져갖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무마되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나중에 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라는 분에 의해서 알려져서 큰 파문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손 사장은 무슨 이유에선지 사실만 밝히면 될 것을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일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용역계약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김씨를 회유하려고 했죠. 만일 단순한 뺑소니 사건에 그쳤다면 손석희 사장 같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가장 파워가 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심은 심야에 손 사장이 과천교회 주차장에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냐, 여기에 모아졌었죠. 그러자 결국 손 사장과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서로를 고소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바로 오늘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단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핵심 못 밝히고 폭행만 인정한 손석희 미스터리. 동석한 여자는 대체 어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손석희 JTBC 사장 올해 63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와 프리랜서 기자가 배임,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손 대표가 받았던 혐의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2억 원짜리 용역계약을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주려한 혐의, 즉 회사에 배신이 되는 행위, 배임을 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혐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불기소 의견, 즉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반면 손 대표가 자신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던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런 결과를 잠정적으로 알린 뒤에 검찰과 의논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됐던 이 폭행 사건은요, 올해 1월 10일 마포구,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인데요. 그곳이 JTBC에서 직선거리로 한 300m 되는 거래요. 제가 일하고 있는 월간조선에서도 거기가 먹자골목 초입에 있는 2층짜리 일식집 주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만두집 하다가 얼마 전에 업종을 바꿨어요. 근데 바로 그 현장에서 손 대표와 김 씨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과천 주차장에 있었던 의문의 뺑소니 사건, 손 대표가 저지른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재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대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자기를 JTBC에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라는 혐의로 또 고소를 했어요. 협박 혐의. 그러자 이에 맞서서 김 씨는 손 대표와 나눈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두 사람의 싸움은 처음에는 참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심야 주차장에 손석희가 있었다가 도주한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친해져 갖고 손 대표는 김 씨에게 용역계약이나 일자리를 제공했고, 김 씨는 JTBC에 일자리를 달라,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접점을 찾지 못하자 손 대표는 김 씨를 때렸고, 김 씨는 손 대표를 공갈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다가 극단적으로 친해졌다가 극단적으로 파토가 난 그런 관계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사건은요. 근데 문제의 그 배임 혐의는요,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라는 곳에서 고소를 했는데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자는 조건으로 JTBC의 회사돈 2억 원을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 용역비로 주려고 했다. 그래서 손 씨가 JTBC를 배임했다. 이렇게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손 대표가 지금까지 받은 혐의는 폭행, 협박, 배임, 명예훼손, 뺑소니 5개입니다. 김 씨가 받은 혐의는 협박, 공갈 2개 혐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보면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손석희 대표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먼저 여러 혐의 중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 씨의 공갈 미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로 해서 불기소로 하겠다. 이건 뭐냐면 폭행 혐의를 해봐야 뭐 비록 유죄로 인정된다 그래도 얼마 나오지 않죠. 그리고 폭행이란 게 그렇게 명예에 큰 흠이 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 씨를 공갈미수로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그 손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손 대표가 자기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한 그 프리랜서 기자 김 씨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툭툭 쳤다고 했어요. 근데 김 씨는 폭행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하고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맞섰습니다. 그 경찰은 결국 김 씨가 내놓은 진단서에 의존해서 그리고 녹음에 의존해서 손석희 JTBC 대표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죠. 경찰이 만일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손석희 씨는 MBC의 간판 스타였는데 JTBC의 사주였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삼고초려를 해서 데려왔죠. 사장으로. 그리고 현재 JTBC 매체의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홍정도 현 사장도 거의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일임하다시피 했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내에서 군림하던 손석희 대표가 만일에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더 이상 방송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할까 말까 놓고 매우 고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경영선의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대개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배임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배임죄가 적용된대요. 이런 과거의 판례나 수사 관행을 보면 손석희 회장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경찰은 내외부의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물어서 그 중에서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의견만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의 행동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괴롭겠죠. 왜냐하면 손석희 대표는 JTBC에 가서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뉴스를 터뜨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이 몰락하는데 결정타를 매긴 인물이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 JTBC의 태블릿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JTBC의 태블릿 보도 PC 보도는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JTBC는 강력히 반론을 펴왔습니다. JTBC의 태블릿 보도 사건은 진실이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그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을 두고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건은 손 대표와 김 씨 사이의 문제인데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는 개입을 안 했겠죠. JTBC가 아무리 뭐 1인 회사라 그래도 가족 회사라 그래도 그 손석희가 예를 들어 뭐 2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자기를 협박하는
친구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에 JTBC가 나서겠습니까? 이건 이 경찰 관계자가 하는 소리는 하나만 하는 소리고요.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손 대표의 행위를 보면 배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분은 배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왜 불기소 의견으로 정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것을 보면 경찰 관계자들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다분히 정권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승자. 한때 동승자가 JTBC에 있는 직원이 아니냐, 또는 손석희 대표가 아끼는 후배 방송인이 아니냐라는 설이 파다했었죠. 그러자 JTBC에서는 모 아나운서, 현재 그 JTBC에 있는 모 아나운서의 이름을 거론하는 언론 매체들이나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그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사라진 이유도 보면 약간 미스테리합니다. 처음에 레커커 기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조수석에 분명히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연령까지 적시했습니다. 30대에서 40대. 20대는 아니었다. 라고 했던 레커처 기사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는 동승자가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니, 사람이 있는 걸 봤다더니 지금에 와서 없다는 것은 그 레카차 기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 JTBC 내부의 기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걸 제가 뭐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설이 이야기가 JTBC 기자들 사이에서는 파다하죠. 그런데 경찰은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알아낼 수 없냐고 했냐면, 교통사고 후 2년이 지나 방범 카메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손 대표의 뺑소니 혐의와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건지 밝히기 싫은 건지는 모르는 노릇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손석희 대표지만, 손석희 대표에 대한 구설수,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의 수사가 나온 날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현재 손석희 대표를 명예훼손했다고 구치소에 수감된 변희재 씨가 본인을 100번 김구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손석희 대표를 증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변희재 대표는 옥중에서도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조작이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진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모의 95%까지 밝혀졌어요. 저도 그 관련 보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아직도 의문이 남죠.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그 남은, 제가 95%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마지막 5%의 퍼즐을 맞춰줄 분이 한 분 계세요. 옥중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5%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제 문갑식의 진짜TV의 댓글을 보면, 문갑식이 너는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저를 질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드리면, 그 전에 제가 썼던 기사와 뭐 이런 논설들은 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뭐 그건 제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기를 정해서 뭐 20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류의 글을 썼는가는 뭐 금세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재론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JTBC 태블릿 PC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진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와 함께 또 그 취재를 진행했던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 3명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남은 퍼즐은 누가 맞춰줘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맞춰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5개월에 걸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질문지를 보내놓고. 그런데 그 시도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대요. 저는 그것이 JTBC 태블릿 보도에 대한 답변 거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온몸이 불에 대인 듯한 바늘로 찔르는 듯한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된 데 따른 거 아닌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사유 때문에 질문을 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못 받아들이는 상황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의가 살아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보냈던 몇 가지 답변에 대한 대답만 해주신다면 저는 자신을 가지고 JTBC의 태블릿 PC의 사건의 전모, 과연 누가 처음에 이 작업을 지휘하고 물증을 가지고 왔으며, 두 번째 그 보도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됐고, 세 번째 그 맹점들은 어떻게 됐으며, 네 번째 최순실과 JTBC 태블릿 PC의 관계, 다섯 번째 최순실 이외의 여러 사람들과 JTBC 태블릿 관계, 일곱 번째 검찰이나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들, 국립과학수사기관들에서 나온 답변서들, 여덟 번째 정치권에서 한 행동들, 아홉 번째 그 이후에 JTBC가 말을 바꾼 사례들, 열 번째 이 전체 사례에 대한 총평. 이렇게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앞에 5% 퍼즐만 맞추면 일주일이면 제가 백서 계열로 한 400짜리 페이지를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JTBC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사건이 유야무야 태산명동의 서일필, 참 태산이 울릴 정도로 큰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고작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무슨 공갈, 미수 끝났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원죄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과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월간조선의 기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희망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많으시고 푸르푸르한 실록처럼 대한민국도 다시 힘을 얻어서 기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